방금 소개받은 오세정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요한봉 관장님은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 정도에 한번 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여기서 뵈니까 아마 절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갑습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더욱 보기 좋고요. 우리 저기 이사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그랄 협동조합을 열심히 잘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협동조합들 정기총회 시즌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기총회 이제 저기 의결 정족수가 과연 모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이제 와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 가지들 바쁘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정기총회 자체가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흔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절 전에 초입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좀 여기가 좀 춥잖아요. 그래서 따뜻해질 정도 되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끝날 시간 되면 따뜻해질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그 이사님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 또는 여기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협동조합을 지금 한 지가 11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사석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고민 정말 많잖아요, 고민이.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두 가지 형태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 자다가 꾸는 꿈을 이야기 드리는데, 한 가지 꿈은 어렸을 때에 그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았던 그런 꿈이 꾸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대한 꿈이죠. 그리고 또 하나 꿈은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미래. 내가 어떻게 살지? 근데 과거에 대한 꿈은 정말 흐뭇하게 이게 일어나면은 흐뭇해요. 근데 이 미래에 대한 꿈은 이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자면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꿈이냐면 내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앞으로는 어떨까? 막 이런 두려움, 불안함, 이런 꿈을 이렇게 자주 꿉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보면은, 일어나서 이제 안심을 하죠. 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잡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제 잡을 거의 이렇게 좀 다져왔고, 그리고 다져가고 있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올해 이제 59인데요. 제 목표가 이제 70까지 현업에서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협동조합을 저는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 속도대로 지금까지 왔던 이런 수준대로 간다면 그때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저한테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근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경영학적인 측면에서의 협동조합을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경영학적인 쪽보다는 인문학적인 쪽의 인문학적인 관점의 협동조합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손발이 잘 맞느냐고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손발. 결국에 협동조합이 손발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왜 잘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다 들었는데 선생님들의
수준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서 퀴즈를 하나 먼저 내보겠습니다. 이게 퀴즈입니다. (1에서 100) 안에는 숫자 8이 들어가는데요. 8이 있죠. 8. 이게 몇 개일까요? 이게 이제 퀴즈입니다. 그래서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제 드리려고 책을 3권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원하시는 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요? 어떤 분이 11개? 죄송합니다. 9개요? 9개도 아닌 것 같고요. 12개. 10개 아닙니다. 11개요. 11개는 아까 나왔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12개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7개. 막 찍어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뭐 거의 많이 찍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2번에 걸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20개가 맞습니다. 어떤 책을 드려야 될지는 이따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80개에서 10개가 된다. 8, 18, 28, 38, 48 이렇게 하면 11개잖아요. 그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81. 이쪽에 또. 그렇지. 그죠? 20개입니다. 20개. 제가 이 퀴즈를 지금까지 강의하러 다니면서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 내봤는데요. 어르신들은 거의 이렇게 한참 만에 맞춥니다. 여러 번 찍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이 문제를 내면 어떻느냐면 3학년까지는 거의 맞춥니다. 쉽게 맞춰요. 왜 그러느냐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종이에다 적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 친구도 있고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딱 하면 20개가 나와요. 그런데 한 4학년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까 암산을 하더라고요. 암산. 그런데 이제 어른들 같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암산도 아니죠. 이제 통밥으로 이렇게 때립니다. 통밥으로 거의 어림 잡아가지고 이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습관인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관습 이게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에 의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도 이제 오늘까지 살아왔던 거를 내일도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협동조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또 어떤 일을 하시려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맞춰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좀 이제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조금 협동조합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풀어보니까 화합하고 한 가지 방향으로 그리고 머리도 짜내고 그리고 합하고 이게 협동조합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한자적인 한문으로 봤을 때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풀어보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또는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이익이나 손실을 함께 공유하는 거.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기업이든
초기에 한 3년 정도 이내, 5년 이내에 어떤 이익을 발생시킨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다 손실입니다. 거의 손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설립이 되고 나면 3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일반 개인 사업자나 이런 데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뒤늦게 폐업을 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들은 1년 이내에 폐업률이 한 70%, 80% 이렇게 육박하니까요. 그나마 한 3년 정도면 그나마 좀 낫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협동조합이 이제 폐업률이 좀 적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만 바라보진 않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이다 보니까 폐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하지 않고 그냥 휴면 상태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많다 보니까 폐업이 그나마 적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이게 이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고, 이거를 이제 인문학적인 측면으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제 협동하고 조합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협동하고 조합을 나눠보니까, 우리 인체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인체하고 뭐 똑같습니다. 협동은 발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이 협동이라면, 조합은 어쨌든 손으로 뭘 만들고 손으로 방향을 뭘 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차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자동차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동차도 바퀴 부분은 동력 전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발로 이제 이걸 작동을 하잖아요.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레터를 밟고, 이거는 이제 동력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협동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조향장치라고 그러잖아요. 핸들.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깜빡이도 넣고 핸들을 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그래서 이게 방향은 왼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발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손발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협동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5명 이상 기본으로 이제 모여서 어떤 조직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협동조합이 잘 운영이 안 되는 케이스가 지나다가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생각이 달라지고, 기업을 하면은 바로 이제 어떤 이익 실현도 되고 내가 가져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출자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이익 실현은 되지는 않고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좋아서 계속 그 운영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출자금 냈던 거 다 쓰게 되고, 이래서 이제 좀 한 3년 정도, 몇 년 정도 지나면 이제 문 닫는 데가 많아지죠. 그래서 대전에서도 상당히 잘 나갔던 그런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네빵집 협동조합이라고가 있습니다. 동네빵집들,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한테 맞서서 동네빵집들이 5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골목 상권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런 동네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 과제에 참여를 해서
어떤 그 기계 같은 거,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았어요. 꽤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아이템도 좋잖아요. 프랜차이즈를 대항해서 어떤 그런 빵집으로서의 어떤 협동조합, 상당히 아이템도 괜찮고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기계도 구입을 하고 이랬는데 지나다가 보니까 이 반죽 기계를 조합장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같이 쓰자고 그랬는데 왜 너만 써? 뭐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한두 번은 그냥 웃어 넘어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꾸 감정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면 나도 안 쓸 테니까 너도 쓰지 마. 이래가지고 비싼 고가의 장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창고에다 갖다 집어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도 못 쓰고 나도 안 쓸 거야. 이래가지고 결국에 이게 녹이 쓸어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인문학 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마이크를 쓰려다 좀 그렇고 한번 우리 선생님들 조합이 잘 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잘 되시나요? 이게 폈다 오고 그랬다 잘 되시죠? 네. 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가위바위보. 왼쪽은 보자기, 이쪽은 주먹.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셋.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죠. 주먹, 보자기, 주먹, 보자기, 주먹, 보자기. 주먹, 보자기. 이건 웬만하면 다 되시죠. 이쪽은 가위, 이쪽은 주먹.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잘 하세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폈다가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오므리려니까 그렇고요. 요 두 개만 피고, 두 개만 펴고, 두 개만 펴고, 두 개만 펴고. 이렇게 하면은 쉽죠? 이쪽은 보자기, 이쪽은 가위.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는 이쪽 세 개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방법만 알면 쉽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엄지, 이쪽은 새끼손가락.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이게 잘 안 되시죠? 잘 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잘 되세요. 이 젊은이들은 한 5분 정도 연습하면 금방 따라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금방 따라 합니다. 어른들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했다가 안 되면 그냥 놔뒀다가 내일 이 시간 되면 똑같은 시간에 딱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5분만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내일 하다가 안 되면 또 그냥 놔뒀다가. 또 안 되면 그 모레 똑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21일 동안 시도를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21일 동안 했는데 안 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되실 겁니다. 그러나. 왼손과 오른손에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고 하거든요. 소통. 우리 협동조합에서도 보니까 안 되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데들이 대부분 소통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더라고요. 소통에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있잖아요.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주질 않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든지 이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협동조합들이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말을 해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 자체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이래서 협동조합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고 깨지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협동조합들이 잘 되는 데들은 보면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협동조합들이 잘 되는 데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꽃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협동조합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한 100개 정도 꽃가게들이 모여서 화원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똑같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그 협동조합에 소속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 그 꽃가게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엄청난 뭐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런 건 없으세요. 그런데 그 협동조합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소속감 또는 거기에서 저렴하게 어떤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럿이 같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뭐 재활용 그 화환을 쓰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내 어떤 그 공통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들은 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소통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손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사실. 그래서 손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그런 프로그램 컨텐츠를 저는 개발을 시작을 했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이제 저희 협동조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협동조합 이야기를 좀 잠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닭도 보면은 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그죠? 닭의 저 손을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저게 어떤 건지 아시죠?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있는 거. 저게 엄지발가락입니다. 엄지발. 쟤들은 저 엄지를 써먹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용지물 같아요. 근데 저 수탉들은 저 엄지발을 가지고 싸울 때 씁니다. 사실 상대방 공격할 때. 그래서 쟤네들은 어느 때 싸우느냐면, 어느 때 싸워요? 어느 때 싸울까요? 수탉이? 암탉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유일하게 싸우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수탉의 눈을 찌르기 위해서 주로 써먹고요, 저거는. 이 아저씨도 보면은 엄지가 저쪽 오른쪽에 좀 조그맣게 달려있는 게 있죠. 요게 엄지입니다, 사실. 엄지를 써먹을 일이 없죠. 거의 안 씁니다, 얘들은. 좀 불편합니다. 저것 때문에 뭐 걸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 아저씨 손 보세요. 원숭이인데요. 엄지를 보면 거의 엄지가 힘이 없습니다. 이 원숭이는 이 손가락으로 매달리거든요. 엄지 손가락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느냐면, 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엄지손가락의 힘이 세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동물들은 엄지가 거의 뭐 무용지물이고 거의 써먹을 일이 없고, 그리고 그나마 좀 진화되어 있는 원숭이는 그나마 조금 써먹습니다. 근데, 거의 뭐 20%의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엄지가.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느냐면 엄지가 없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없습니다. 글씨 쓰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만드는 것도 안 되고, 세수하는 것도 물이 줄줄 흘러서 세수도 아마 제대로 못 할 겁니다. 고양이 세수를 해야 되겠죠.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이 휴대폰이,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해보니까 휴대폰이 이 조선시대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 휴대폰 가격이 얼마나 갔을까? 이거를 계산한 게 있어요. 얼마 정도 될까요? 조선시대에 만약에 이 삼성 갤럭시 S24 정도가 조선시대에 있었다.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네. 천냥. 아니요, 지금 현재 돈으로. 이게 그 계산한 게 한번 그 어디에 나왔었는데요. 약 6,800억 정도 된답니다. 네, 6,800억 정도. 지금 150만 원 정도면 사잖아요. 조선시대에 있었다면. 이 휴대폰을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젊은 친구들은 휴대폰 주머니에다 넣고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자음과 모음 24개, 이 자판 10개 가지고, 구사하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 주머니에다 넣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정도라니까요. 엄지손가락 따다다다다닥 하면 탁 넣으면은 들어가. 그죠?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주머니 들어가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걸 몇 번 봤어요.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뭐 보내려면 한참 따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래서 이 손을 잘 쓰는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 협동조합에 최적화되어 있는 민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빼놓고는.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대전, 우리 그랄 협동조합 이래요. 우리라는 건 이미 이 안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 조합을 정말 잘하는 민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최적화되어 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거를 한번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은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인데요. 이분의 저서가 보면 그 미래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혁명이라고 하는 책.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게 써 있답니다. 물론 한글로 써 있지는 않아요. 영어로 써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앞으로는 이제 그 인터넷, ICT, AI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해 갈 것이다. 옛날에 뭐 동력 전달 장치를 잘 만들고 전기를 잘 만들고 했던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런 AI가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다 뒤져봤답니다. 정말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를 가서 봤어요. 미래혁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지배하는데 젓가락의 섬세한 움직임이 인간의 두뇌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젓가락을 사용하면 손가락에 있는 30여 개 관절, 60여 개 근육이 움직이고 이에 따라서 손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뇌 기능도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머리가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젓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 그 이제 제자들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몇 개 나라가 젓가락을 사용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뭐 대한민국, 중국, 일본 뭐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할 테고요. 쭉 따져보니까 23개 나라인가 24개 나라 정도 되더라고요.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젓가락을 다 사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일본 맨 위에 있는 젓가락이 일본 젓가락, 나무 젓가락이잖아요. 끝허리가 저렇게 뾰족합니다. 저렇게 뾰족한 이유가 생선 눈깔 잘 빼먹고 생선 가시 잘 발라먹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좀 야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 중에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젓가락을 사용하는 걸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찍어 먹나요? 집어 먹어 이렇게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들고 먹죠. 들고 이렇게 먹어요. 네. 손을 움직이지를 않고 들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젓가락질이 아니다. 이 포크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두뇌가 한 30% 정도 발달되어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갔다가 보니 일본이 당연히 뭐 이제 상당히 선진국이고 일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긁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젓가락질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으면 복 나간다고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할머니들이.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중국을 가봤대요. 중국. 밑에 나무젓가락 끼다란 거. 중국도 가서 보니까 거의 이렇게 들고 먹잖아요. 그래서 중국일 줄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제대로 된 젓가락질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설마 한국은 아니겠지 하고선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쇠젓가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전 세계 24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쇠젓가락을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나무젓가락보다 쇠젓가락을 쓰는 사람들이 20% 더 머리가 좋을 확률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을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딱 와서 보니까 막 24첩 밥상을 딱 차려놓고서는 젓가락질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질을. 그 젓가락질을 제가 하는 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숟가락으로 제일 먼저 한 모금 떠서 드시고, 그러고 나서 밥을 어떻게 드세요? 그냥 푹 퍼서 드시나요? 밥을 푹 퍼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이쪽으로 한번 모으고 저쪽으로 한번 모아서 뚝 떠서 이렇게 먹잖아요. 밥 먹는 것도 보면. 이 안에도 조합을 시키는 겁니다. 밥을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젓가락질을 딱 하는데 눈으로 딱 쳐다보면은 이번에 깍두기를 하나 먹어야 되겠다. 깍두기. 딱 쳐다보는 순간 이 깍두기의 센치를 딱 봅니다. 깍두기 센치, 넓이. 만약에 2cm짜리다. 그러면 젓가락이 딱 가는 순간 막 젓가락을 이렇게 넓게 벌리고 가나요? 거의 2cm 딱 맞춰가지고 가면은 정확하게 딱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젓가락을 깍두기 2cm짜리 집을 때 힘을 얼만큼 주고 뒤에 각도를 몇 도 정도 벌려가지고 집으면 맞다고 배우신 분 계세요? 안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서는 이미 오토매틱이 돼 있어가지고 딱 보는 순간 이게 2cm짜리 그냥 딱 가서 대면 2cm가 정확하게 맞아요. 콩을 하나 집어야 되겠다, 콩. 딱 가면은 0.5cm짜리, 5mm짜리 딱 집더라는 거예요. 2개 집는 사람들도 있잖아. 간혹 가다 보면 2개씩 콩을.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거. 그래서 밥 한 끼 드시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안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이 계산도 하고 이 안에 막
공식도 들어가고 계산도 들어가고 뭐 과학, 수학, 뭐 체육 다 들어가 가지고 20분 동안 이 모든 이 신체 기능들이 다 작동을 하고 있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을 하지 않아도 조합을 아주 잘하는 민족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 워낙 이 아이디어도 좋고 머리도 좋고 이런 개성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뭉쳐져 있을 뿐이지, 이것만 잘 뭉치게 만들면은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의 이 제자들이 이 한국에 와서 무릎을 치면서 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21세기는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것 같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지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일 것 같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라고 엘빈 토플러는 이미 예언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었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젓가락이 우리가 사용한 지가 한 3,00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3,000년 정도. 그런데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들은 있지 않습니까? 양반들은 이 젓가락이, 쇠젓가락이 혹시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한번 보세요. 젓가락이 매우 깁니다. 가느다랗고 길어요. 양반들은 숟가락, 젓가락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평민들이나 저기 노비나 이런 사람들은 숟가락만 썼어요. 숟가락만. 젓가락을 못 쓰게 했습니다. 양반들이 못 쓰게 한 거죠. 왜? 밥 먹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뭐 하나씩 집어 먹어야 되고, 어쨌든 이 식사를 하는데도 즐기는 거잖아요. 이 집는 것도 재미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딱딱 집는 거 하나씩 집기도 하고 두 개씩 집기도 하고 이거를 널어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배추김치 같은 거 젓가락으로 딱 쪼개기도 하고 얼마나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를 못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만 했던 거예요. 물 말아가지고서는 막 퍼먹고 반찬 같은 건 뒤로 찍어서 그냥 먹고 이렇게 시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가 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협동조합을 하든 않든 이 젓가락을 잘 사용하시는 것이 어쨌든 두뇌 발달에 좋은, 정말 우리 대단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청주에서는 젓가락 축제를 하거든요. 이런 게 사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는 젓가락질 한번 젓가락으로 뭐 깍두기 하나 집어 먹으면 막 얘네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대단하다고. 막 인간 승리한 것처럼 재밌어요. 걔네들은. 젓가락질 한번. 아무튼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 그 협동조합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민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면 엄지가 50%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지가 30%, 나머지가 20%.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강아지나 닭이나 원숭이나 이런 동물들은 협동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왜? 이 엄지를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엄지 기능이 어떤 거냐면, 엄지가 이 감정 조절, 지적 사고력, 결정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협동조합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에서도 5명 이상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중에는 이사장님도 계실 테고 총무이사님도 계실 테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각각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손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처럼 우리 협동조합도 누군가가 그런 결정,
판단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실 테고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그거를 또 화합하게끔 만드는 분도 계셔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손의 움직임과 협동조합의 어떤 구성원들의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 엄지가 우리 뇌하고는 이 전두엽하고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두엽. 우리 오장육부는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역할의 뇌가 이 고양이는 3.5% 전체 뇌 기능 뇌 그 비중에서 강아지는 7%, 원숭이가 그나마 좀 인간하고 많이 좀 따라온 게 17%. 우리 인간은 이 전두엽의 그런 그 비중이 한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보다는 개가 조금 더 좀 생각하는 게 좀 더 낫고 얘보다는 얘가 낫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고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가면 고양이가 개를 끌고 다니잖아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각자의 이제 역할들이 있는데 역할들이 이렇게 우리 이제 뇌하고도 이렇게 우리 손가락하고도 이렇게 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엄지 같은 경우에는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뇌하고는 전두엽, 이마 쪽에 있는 뇌입니다. 이게 이제 결정하고 판단하는 뇌. 결정력과 판단력. 두 번째 손가락이 이제 심이라고 해서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 그래서 검지가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전두엽이라고 되어 있는 뇌인데요. 이 전두엽의 뇌는 어떤 거냐면 어떤 걸 분석하고 추론하고 계산하고 이러는 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지가 이사장님의 역할이라면 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회계를 담당하고 이러시는 분의 역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중지라고 하죠. 중지는 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장육부는 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뇌는 두정엽이라고 하는 이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정엽은 어떤 거냐면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운동신경, 체육, 율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그 조합에서도 어쨌든 활동을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몸으로 땜빵 하시는 분들, 활동적으로 누구를 끌고 오시기도 하고, 뭐 지탱하시는 역할도 하고, 이러는 역할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무명지 같은 경우는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폐는 이 그 뇌하고 보면 측두엽이라고 해서 이 귀 바로 안쪽에 있는 뇌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듣고 말하고, 그리고 음악, 노래 부르고, 뭐 이런 쪽에 이제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도 보면은 그 흥을 돋궈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 메이커 같은 경우. 노래방 가도 노래를 잘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 분위기 메이커. 이런 분도 필요하실 테고. 그리고 새끼손가락이라고 하고 소지라고 하죠. 저거는 이제 우리 배설기구, 신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배설기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서는 후두엽이라고 하는 저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후두엽은 어떤 시각 영역을 담당을 하는 건데 어떤 걸 추론하고 들여다보고 뭐 이런 쪽의 역할입니다. 예지력 같은 겁니다.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조합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나온 김에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이제 반지 끼지 않습니까? 반지를 끼는데요. 저 새끼손가락 저기에다 끼는 반지는 무슨 반지예요? 이것 좀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새끼손가락에 끼는 반지는 무슨 반지라고 하죠? 거의 반지를 안 끼고 다니셔가지고. 약속 반지라고 하잖아요. 약속 반지. 그래서 약속을 할 때는 이 새끼손가락을 거는 이유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반지를 끼는 약속 반지가 그 이유가
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설기구, 신장. 배설기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손가락은 약속을 배설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여기에다가 반지를 낍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애할 때 여기다 끼고서는 절대 우리 배신하지 말자. 이래서 이제 여기다 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명지, 여기다 끼는 반지는 뭘까요? 여기다. 결혼 반지 여기다 끼잖아요. 결혼 반지. 거기다 왜 결혼 반지를 끼느냐면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운 선언문에 보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목숨,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목숨입니다. 목숨. 그래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더라. 그래서 요즘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 전에 염색을 하니까 그냥 계속 네. 그래서 중간에 갈아엎기도 하고 이러시는 것도 같아요. 여기에다 끼는 반지 있습니다. 이 중지. 여기는 이제 어떤 반지죠? 네? 기념 반지를 여기다 낍니다. 기념 반지를 낍니다. 학사장교들 또는 여고 동창생들 여기다 반지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맞춰서 끼우는데요. 그 이유는 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는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기억을 떠올리자, 먹을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끼는 반지, 여기다 요즘 많이 끼는데, 천주교는 여기에 묵주를 끼시죠. 그죠? 묵주를 끼시는 경우. 이거는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심장은 고독의 장기입니다. 외로움의 상징입니다. 외로움의 상징. 또는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 뜻도 있고요. 그리고 고독의 여기 그 장기하고 해당되는 손가락은 솔로 반지이기도 합니다. 솔로 반지.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반지를 끼고 밖에 돌아다니면 힘 좋고 건장한 머슴들이 보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면 이제 조선시대만 해도 외침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 죽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요즘처럼 결혼 정보 회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없으면 이제 여기다 반지를 갈아 끼고 여기서 바꿔 끼고 이렇게 보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보여주고 낮에 좀 힘 괜찮아 보이는 남자들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 나 데려가라. 그걸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요즘 좀 많이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대상으로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나라들도 풍습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반지 끼는 풍습이. 그리고 엄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반지를 여기다 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폐하고 연결되어 있는 안중근 의사가 여기다가 그 단지 동맹을 했었잖아요. 단지 동맹 이거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 손가락을 잘라서 그 12명에서 단지 동맹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근데 그걸 했던 이유가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목숨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함께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서 단지 동맹 그 혈서로 썼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협동조합으로 다시 돌아와서 협동조합을 어쨌든 이걸 통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하시든 나는 이걸 통해서 전문적인 어떤 직업을 목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천직으로 하시든 이거는 이제 각자의 생각일 것 같은데 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면 이 돈이 안 벌리면 늘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걸 목적으로 뒀느냐면 그래 돈은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동조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과 명예와 사명감을 이걸 통해서 한번 얻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제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을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7살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프로필을 그냥 그 이력서처럼 이렇게 써보니까 좀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한 나머지 이렇게 한번 내 우여곡절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해봤던 일들이고 제가 그동안 이제 걸어온 어떤 길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협동조합은 이제 40대 초반에 제가 이제 정말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한 나머지, 뭐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마음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서 여기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이 그 지문을 가지고 회사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40대에 접어들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제 적성을 저는 이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진로 적성, 진로 상담 쪽에 이제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제가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성도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뤘던 게, 이게 이제 이런 미션을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타고난 누구나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리고 비전은 지문이 알고 있는 궁금한 이야기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이런 미션과 비전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그 협동조합에 그런 자격 과정이 있는데, 자격 과정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제 사명선언서를 먼저 발표를 하고, 저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고 저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저도 제 걸 먼저 이제 발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다면 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직을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업 아이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협동조합, 지금 우리 그 대교, 이게 좀 대교 빌딩인데요. 대교 눈높이 빌딩인데요. 대교 눈높이가 전국에 24개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빌딩들이. 이 대교 눈높이에서 대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매달 저는 이제 대교 눈높이에서 월 얼마씩을 받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대교 본사에 가서도 제가 이제 전국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도 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우여곡절도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꿈을 이렇게 이뤘던 것이 있었는데요. 협동조합을 시작을 해서 제가 책을 5권 정도를 이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것도 한 3권 정도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협동조합을 시작해서 2014년도 시작을 하고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에 걸쳐서 5권 정도를 이렇게 집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흔히 이제 책 집필을 할 때도 뭐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뭐 상당히 좀 허접하기도 했는데 시작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완벽하게 한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대충 저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하나 만드니까 두 개도 만들기 쉬웠고, 두 개 만드니까 세 개도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렇게 가서 지금은 한 5건 정도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뭘로 할까? 인물 등록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가로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인물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을 통해서 제가 이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선물도 주어지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특허도 내보고, 그리고 저작권도 가지고 있어보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소셜벤처 기업으로 등록도 되어 있는데, 뭐 사회적 기업도 좀 하다가 이제 지금은 그거는 이제 반납을 했는데요. 계속 어디에 나타나고 참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살아서 이 협동조합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어딘가는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저런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도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협동조합 연합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제 올해 혹시 협동조합에 뭐 표창장 주실 때 어디 혹시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하느냐면, 누구를 줄까 이렇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제가 참여해야 될 곳이 있다면 무조건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었던 것이 이제 이런 결과를 줬기도 했고, 물론 이제 뭐 노력도 하기도 했겠지만 꾸준하게 참여.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어디든 이렇게 참여를 하면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까지 있어요. 거의 맨 마지막.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정치를 하시겠다고 막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모임에 가면 이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셨다가 그냥 얼굴만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오늘 5군데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에 집중을 해버리자.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협동조합을 하면서는 이 협동조합에 거의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미쳐서 살았던 것 같고. 그래서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참여하고, 그리고 계속 그렇다고 뭐 이거 상을 받기 위해서 뭐 그냥 절대적으로 이렇게 막 아등바등 했던 적도 없었는데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데 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럴 협동조합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돈 버는 전략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를 따지다 보면은 수익에 또 너무 소극적이고, 그래서 또 여기 이렇게 보면은 협동조합은 사업의 방식일 뿐 기업은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동아리처럼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기업에서는 이윤이 발생이 돼야지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렇게 젊은 이런 그 협동조합 대표들은 정부 지원금에 너무 많은 막 그 혈안이 돼 있기도 해요. 심지어는 뭐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돈 받는 방법을 특강을 주로 요즘 많이 그런 데가 많이 와요. 사람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거는 그래서 성공적인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문가들만이 살아남고,
이 구성원 간 평등도 좋지만 기업 운영에는 평등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엄지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되고 검지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되고 각각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속도가 요구되는 시대에 의사결정 지연은 기회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1인 1표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뭐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걸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 생겨서 이렇게 망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은 끊임없는 소통 또는 협력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협동조합은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선 가치도 보이지만 그런 독선 같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협동조합이 이끌어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공이 많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고 한 명의 사공은 힘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 이런 분이 있어야만 협동조합이 제대로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 대표님들 늘 외로워하세요. 제가 주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준비가 기회를 만나면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랄 협동조합을 잘 운영을 하셔서 기적을 만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부족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